조지아주에서는 그 임신 초기에 임산부가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조지아주가 낙태 금지법이 있는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가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그 태아가 있기 때문에 낙태 금지법에 따라서 강제로 그 임산부의 생명 연장 조치가 병원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지금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그 낙태 금지법 그리고 여성들의 낙태 권리 뭐 이게 상당히 주요 미국의 또 대선 이슈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러한 논란이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배경이 이제 미국의 로데 웨이드 판례가 대법원에서 폐기되면서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로데 웨이드 판례라는 게 이제 73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여성의 낙태, 여성이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사생활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 바로 로데 웨이드 판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방 차원에서 그것은 헌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될 여성의 권리다라고 해서 낙태를 합법화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이 태아의 생존 가능 시점인 약 23주부터 24주 전까지는 여성이 뭐 정부의 개입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여성의 낙태 결정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7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계속 유지된 로데 웨이드 판결인데요. 이것이 이제 2022년에 대법원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 나온 것이 dob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인데, 그때 이제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 의견 대립 속에서 다수 의견이 헌법으로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미국의 헌법으로 여성의 낙태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각 주의 주법과 뭐 보건법에 따라서 각 주가 스스로 규제할 수 있다라고, 이게 주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연방 차원의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이제 수십 년 만에, 뭐 50년 만에 폐기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 재임 시절에 보수 성향 대법관이 3명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이 당시에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 3명, 절대적으로 보수 우위로 재편이 되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심장 박동법이죠. heartbeat. 네, 그래서 6주입니다. 심장 박동법. 심장 박동이 느껴지면은 이제 생명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주요 주 정부들이 6주 낙태 금지법, 6주 지나면 낙태 금지, 심장 박동법을 발동을 시키면서 낙태 제한 법안을 대부분, 사실상 그러니까 6주까지는 자기가 임신한 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상은 이제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뭐 텍사스를 포함해서 14개 주에서 현재 사실상 낙태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6주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 스스로도 임신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텍사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 강력한 사실상의 낙태 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킨 주들 같은 경우에 뭐 강간이라든지 뭐 그런, 네, 이렇게 임산부가 스스로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도 낙태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뭐 텍사스, 알라바마, 조지아, 미시시피 같은 14개 주가 로데웨이드 폐기 이후에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일리노이 같은 뉴욕 같은 주들은 낙태 권리를 오히려 이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해서 극명하게 미국 내에서 지금 갈리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여성의 낙태 권리 문제인데요. 이번에 조지아에서 발생한 사례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애틀란타 에모리 대학교 대학병원 간호사였던 30세의 에드리아나 스미스가 임신 9주 상태에서 지난 2월에 임신 9주 상태에서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 9주라는 게 뭐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알게 되면서 뇌사 판정을 받았지만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낙태를 시키면 안 되니까 주법에 의해서 임신 9주면은 이제 낙태를 시키면 안 되니까 산모 그 임산부는 뇌사 상태가 됐는데 임신 9주 상태인 그 태아를 살려야 돼서 현재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측 에모리대 병원 측은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상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후에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어서 이 법을 준수하려면은 내사 상태의 임산부의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가족 측에 설명을 한 상황이고요. 가족 측은 이 결정을 가족에게 맡겼어야 한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선택권이 박탈된 법 때문에 가족이 원치 않아도 내사 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명 유지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치 않는 임신, 뭐 강간이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 미성년 뭐 이렇게 친족에 의한 뭐 이제 그런 상황들도 엄격하게 낙태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내사 상태의 환자를 가족이 원치 않아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생명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것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태아를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은 그 환자 가족의 결정이라든지 환자의 존엄성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건지 뭐 이게 상당히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그 또 의견이 뭐 엇갈릴 수 있겠죠. 네. 뭐 지금 조지아 주 정부와 공화당 측 정치인들은 낙태 금지법과는 무관하다라고 뭐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병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기도 했고요. 의료계에서는 임신 초기 내사 환자의 태아 같은 경우에 건강하게 출산할 때까지 이렇게 그렇게 출산한 사례가 이게 뭐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법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병원이 법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2022년 로데웨이드 판결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연방 차원의 여성의 낙태 권리 권한이 폐기되면서 극명하게 미국의 주들이 이렇게 좀 법적으로 이 낙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태라는 게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조지아주 내사 임산부 강제 생명 영장 사건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미조리주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산한 경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게 정말 자연유산인지 아니면은 자연유산처럼 보이게 낙태를 한 건지 뭐 이게 좀 애매해서 이게 그 의료진들이 형사처벌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미조리주가 이제 그 낙태가 금지가 되면서 이게 자연적인 유산인 건지 아니면은 자연 유산처럼 보이는 낙태인 건지 뭐 그 경계가 애매해져서 이게 상당히 의료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불법으로 낙태를 시행했을지 살인죄까지 적용하겠다. 라고 나서면서 낙태를 한 여성 처벌 가능성 논란도 이렇게 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치의 상당한 핵심 이 여성의 낙태 권리, 네, 상당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것이 주별로도 상당히 갈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좀 미국 사회에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